쿠팡 이츠, 얘네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하는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쿠팡에 대해서 거의 5년 넘게 계속 취재를 했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들도 좀 같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쿠팡 이츠 낱낱이 털어주마.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라이더 수수료 후려치기. 이 후려치기라는 말을 제가 언론에서 거의 처음 썼을 거예요. 그럼 단가를 얼마나 후려쳤나,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단독 입수를 했죠. 오. 서울 강남 지역에 3월 2일하고 3일날 1분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보시면 일주일 전에 2월 23일에는 10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4,000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3월 2일에는 6,000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라이더들이 단체 휴무를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그래? 그럼 좀 올리면은 이제 부업 라이더들 더 올 테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보다 2,000원 높게 시작을 해줘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점심시간까지 쭉 올려놓고 야, 너무 심하네요. 등락폭이 비트코인에 비하는데. 오후 1시쯤 되니까 거의 9,000원대 중반까지 가요. 같은 시간대랑 비교하면 거의 6, 7,000원 차이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13시 정도가 막 피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라이더 입장에서 13시에 딱 앱을 켰어. 강남구가 9,500원이라는 거 한 건에. 이제 개꿀이잖아요. 네. 빨리 이제 수점수점 챙기는 거죠. 헬멧 챙겨가지고 딱 나갔는데 딱 보니까 이게 한 10분 지나니까 이게 한 7,000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꿀배달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그 다음 거는 똥콜인 거야. 이게 또 하나 무서운 게 기울기의 차이예요. 10시 반쯤부터 이제 한 4,000원 후반 정도로 이제 바닥 찍은 다음에 지금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네. 오후 1시쯤 되니까 이제 9,000원 초반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한 2배 뛰는데 걸린 시간이 한 2시간인데 9,000원 중반에서 3,000원 중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4,000원대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네,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오후 6시 저녁 피크 타임인데 2,000원대로 뚝 떨어져요. 예전 같으면 떨어져도 3,100원에서 이제 멈췄을 텐데. 아 그러네요. 하한선이 네. 더 낮아져서. 그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쿠팡이 전에 없던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라이더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콜에 이제 좀 실망해서 이제 들어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확 올라오죠. 근데 이제 3월 3일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단체 휴무 안 하는 날이잖아, 이날은. 그래서 좀 복귀를 한 라이더들도 있고 하면서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는 아침 10시부터 전보다 더 적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날은 대체로 전주보다 낮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래프 평균을 내보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3월 3일이 평균 단가가 더 낮았어요. 단체 휴무 끝났다 이거죠. 그치 그치. 그러면서 라이더 공급이 늘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3,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때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잖아요. 네. 요만큼 쿠팡이츠가 이제 수익을 챙긴 거죠. 이러니까 이제 쿠팡이츠의 수익은 늘어나고 라이더의 수익은 줄어든다. 쿠팡이츠의 약점은 규제. 이거를 쿠팡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쿠팡이 최근 2년 동안 대표를 3번이나 바꿨어요. 한 8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건데 2019년 4월에까지는 김범석 대표 혼자서 단독 대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인 각자 대표로 영입을 한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에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영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핵심 인물이에요. 강한승 대표가 전문 경영인으로 거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분이 경력을 보면은 국회, 청와대, 김앤장, 정치권이랑 좀 가깝죠. 네, 인맥이 넓어요. 그리고 이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강신욱 전 의원의 아들. 정관계 네트워크가 탄탄하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규제랄지 제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온 거죠. 그거 시키려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효과를 본 게, 작년에 국정감사에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안 했어요. 김범석 의장이 작년에 얼마나 그 쿠팡이 이슈가 많았어요.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죽기도 하고 코로나 집단 감염도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출석을 안 했다니까 되게 업계에서 와, 역시 쿠팡 대관 세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계속 로비를 하면서 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 텐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이제 정권의 실세인데 정상화해라. 네, 그랬잖아요. 하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체 교섭에서 어떤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라이더 단체 휴무를 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쿠팡 이츠가 어디까지 지금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변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라이더 쟁탈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달 비수기라서 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간의 라이더 쟁탈전이 좀 뜸해요. 지금 라이더들이 많으니까 주문은 적고. 배달 성수기가 이제 여름이랑 겨울.
여름, 겨울, 장마철, 또 이제 소비자들이 나가기 싫을 때 그런 때인데 지금 이제 당분간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봄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일시적 휴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라이더 간의 단체 교섭만 잘 마무리되면 그러다가 한 6월쯤 되면 이제 장마철 되잖아요. 여름부터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배달 주문은 늘어나고 라이더는 부족하고 이게 이제 배달앱 3사에서 똑같이 나타날 텐데 쿠팡이츠는 특히 더 라이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집 배달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 단가를 확 높일 거예요. 수수료를. 뭐 알고리즘상 네. 그러겠죠. 프로모션도 많이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배민 요기요 주문 수행하던 라이더들도 쿠팡이츠로 넘어갈 수 있고 부업 라이더들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한번 오면 이걸 또 이제 락인 시키려고 이제 주문 수락률이 높아야지 계속 준다 하면서 네. 못 빠져나가게 하겠죠. 그죠. 이런 이제 라이더 쟁탈전이 성수기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번 여름, 겨울, 장마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날 월드컵, 올림픽.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라이더들이 넘어가게 되고 스며들듯. 네, 부업 라이더들도 조금씩 이제 쿠팡이츠 전업으로 남게 되고 네. 그러면서 라이더들이 충분히 모이게 되면 이제 쿠팡이츠의 한집 배달 그 빠른 속도에 또 만족한 소비자들이 그죠. 또 이제 쿠팡이츠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면서 점유율을 이렇게 높이게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쿠팡이츠가 그리는 시나리오죠. 아니 근데 이렇게 성수기마다 쿠팡이츠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라이더들한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쿠팡은 이렇게 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죠. 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자금 조달이 될 거예요. 아, 예, 이번에 한 4조 원 정도 조달된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쿠팡 본업에서 흑자 전환을 해야지 계속 이제 그 돈을 태워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쿠팡의 경영진을 보면 강한승 경영총괄 대표랑 박대준 각자 대표 이렇게 2인 체제거든요. 박대준 대표가 신사업 담당이에요. 근데 쿠팡에 물어보니까 이분은 거의 쿠팡 이치만 전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관심이 많네요. 그만큼- 그 양대 대표 중에 한 명이 네. 쿠팡 이츠만 거의 담당할 정도.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거의 쿠팡 본업이랑 쿠팡 이츠 이렇게 두 개를 큰 갈래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쿠팡 이츠는 당분간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일 거예요. 그러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냥 로켓 배송의 배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 뭐 돈이 없다고 접지는 않겠네요, 쿠팡 네. 이츠가. 이제 로켓 배송도 한 7년 가까이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는데 배달앱 시장에서도 그 작업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될 거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쿠팡 이츠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냐 네. 이렇게 방문하긴 하는데 본사에서 그 돈을 계속 태워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4조 원 조달하겠지만 결국은 쿠팡도 돈을 벌어야지 그거를 자체 조달해 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켜볼 두 번째 변수가 네이버랑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이길 수 그렇게까지 있을까? 번져가나요? 그렇죠. 쇼핑 시장까지. 이게 지금 물고 물려 있는 게 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의 경쟁사는 배민이랑 DH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 네이버가 배민에 투자를 했어요. 그거가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쿠팡이츠를 이겨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래야 자기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네이버 먼저지만 입장에서는 네이버 쇼핑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굉장히 충분하네요. 그렇죠. 되게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네이버가 노렸을까 싶은 게 지난 3월 2일 날 쿠팡이츠가 이제 라이더 단가 후려친 날 한성숙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맞춤 물류로 우리도 CJ 대한통운이랑 지분 교환했고 쿠팡처럼 로켓 배송하겠다. 맞춤 물류. 네,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모든 물류 방식을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당일 배송 원하면 당일 배송, 내일 배송, 그게 이제 로켓 배송이죠. 해외 역직구까지 다 연결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디든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 그렇죠. 로켓 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쿠팡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네이버는 가격 비교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포털 검색해서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걸로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다. 그러면 쿠팡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쿠팡은 가격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포털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바로 네이버 페이로 또 결제하고 이러니까 쿠팡 이츠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쿠팡의 이런 온라인 쇼핑 대결 구도도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 또 관전 포인트가 마지막은 이제 요기요가 어디로 넘어갈까인데 요기요. 네. 요기요가 있었죠 참. 지금 약간 깍두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요기요 점유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쿠팡이츠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는 자연도태 시키고 이제 배민에 집중 투자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누가 제3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판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기요 매각이 안 될 것이다. 네, 왜냐면
요기요를 인수하는 순간 딜리버리 히어로랑 쿠팡이랑 선전포고를 하는 거거든요. 싸우겠다고. 둘 다 엄청 글로벌 기업들인데 독일이랑 뉴욕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정말 웬만큼 적자를 감수하면서 몇 조 원을 투자할 그 각오를 하지 않고선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네이버는 배민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으로 전환이 됐고 그럼 자기가 이제 투자한 회사랑 또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수를 하는 건 이제 웬만큼 뻔뻔하지 않고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공식 확인을 안 해줬는데 네. 예, 긍정도 부정도 안 했는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너네가 일단-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써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왜냐면 되죠. 투자를 하면서 그 내부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자기네가 경쟁 뛰어들면 안 되니까. 네이버는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네. 카카오는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겠다고 했거든요. 배달앱보다는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쪽 시장이 훨씬 크니까. 네. 저도 이제 쿠팡이츠로 1일 체험을 해봤거든요.